네, 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요, 콜카타의 세 사람입니다. 출판사는 북하우스고요. 북하우스입니다. 자, 제가 낭독하기 전에 작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메가 마줌다르. 단 한 권의 소설로 21세기의 찰스 디킨스 포크너에 버금가는 작가. 차세대 준파 라이리 등의 찬사를 받은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인도 출신 미국 작가. 메가 마줌다루의 첫 번째 장편 소설 콜카타의 세 사람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와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리터, 워싱턴 포스트 등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압도적인 호평을 받았다. 네, 이 책을 낭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떤 소설일지 궁금하시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콜카타의 세 사람 소설이고요.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연기 냄새 심해.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서 둥근 비누를 머리에 문지르고 물 한 양동이를 다 썼더니 아침 급수를 낭비한다고 이웃사람 하나가 불평했다. 그날 통행 금지령이 떨어졌다. 큰 길에선 경찰 지프가 30분마다 한 번씩 돌아다녔다. 그래도 일하러 나가야 했던 일용직 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팔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젖은 머리를 베개 위에 펼치고 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휴대폰 액정에는 아직 비닐이 붙어 있었다. 페이스북 게시글들의 주제는 하나뿐이었다. 테러리스트들은 이 동네를 잘못 건드렸어. 친구들, 50루피가 있다면 오늘은 사모사 튀김 사먹는 대신 기부를. 더 아래로 내리자 이런 게시물이 나타났다. 이 뉴스 영상은 쇼24 독점으로 이런 촛불 추모제가 이곳. 지난밤 나는 동네 기차역에 갔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도 안 걸리는 곳이었다. 기차가 잠시 멈춰 섰을 때 몰래 다가가 열린 창들로 횃불을 던져 넣은 남자들을 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내가 본 것은 타오르는 객차들 뿐이었다. 기차간의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무섭게 뜨거웠다. 불이 기차역과 붙어있는 오두막들로 번졌고 연기가 주민들의 폐에 차올랐다. 100명 이상이 죽었다. 정부는 유족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8만 루피를. 뭐? 정부는 많은 것을 약속한다. 한 영상에서 총리가 턱 앞에 디밀어진 수십 개의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당국에서 수사할 겁니다. 누가 이 영상 다음에 머리를 긁적거리는 경찰들 영상을 붙여놔서 웃음이 나왔다. 페이스북에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이 낯선 사람들이 존경스러웠다. 이들은 경찰에 대해서든 총리에 대해서든 농담하길 두려워하지 않았고 즐기고 있었다. 그게 자유 아닌가? 판탈룬에서 월급 명세서를 몇 번 더 받고 경력 판매 직원으로 승진하면 나도 저렇게 자유로워질 터였다. 저 아래쪽 게시물 영상에서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콧물을 줄줄 흘리며 눈은 충혈된 채 우리 작은 기차역에 기울어진 플랫폼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이 잔뜩 탄 지프가 와 있었어요. 내 남편이 불에 타는 동안 대체 왜 서서 구경만 했느냐고 경찰한테 물어보자고요. 남편은 문을 열고 딸을 구하려고 했어요. 하고 또 했어요. 나는 이 영상을 공유했다. 코멘트도 덧붙였다.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경찰들이 구경만 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이 죄 없는 여자는 모든 걸 잃었다. 나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고 깜빡 잠이 들었다. 더위에 눈이 감겼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을 때 좋아요는 2개뿐이었다. 30분 후에도 여전히 2개였다. 그러다가 모르는 여자가 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관심을 끌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일어나 앉았다. 내가 이 사람과 패친이던가? 프로필 사진을 보니 욕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영상을 보기나 했어요?
내가 대꾸했다. 무정한 여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짜증이 났지만 흥분되기도 했다. 공동수도에 물이 떨어지거나 무더운 밤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의 짜증과는 달랐다. 이런 게 바로 분쟁의 탈을 쓴 오락이 아닐까? 어차피 그날은 내 비번이었다. 어머니는 너무 작아서 뼈와 꼬리까지 먹을 수 있는 생선을 요리 중이었다. 아버지는 허리 통증을 달래며 볕을 쬐고 있었다. 엄지로 화면을 계속 넘기면서 기차 공격에 대한 게시물들이 좋아요, 50개, 100개, 300개를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내 글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빛나는 작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바보 같은 말을 써넣었다. 위험한 말. 나 같은 사람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용서해, 엄마. 경찰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죽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본다면, 정부 역시 테러리스트라는 뜻 아닌가요? 문 밖에선 남자 하나가 천천히 릭샤 페달을 밟으며 지나갔다. 유일한 승객인 그의 딸이 신나게 경정을 빵빵 울렸다. 러블리. 일요일 아침, 연기 수업에 갈 시간. 나는 엉덩이를 요리조리 흔들며 구아버 장수를 지나간다. 오빠, 내가 부른다. 지금 몇 시예요? 8시 반. 장수가 투덜거린다. 자기 손목시계의 이득을 나와 나누는 게 못마땅한 거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세련된 워킹을 집어치우고 말처럼 기차역까지 달려간다. 기차에 올라 가슴과 이마에 손을 대고 며칠 전 바로 이 역에서 죽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누가 미는 거야? 어느 이모가 외친다. 그만두지 못해? 이 희지라는 다른 칸으로 가서 꾸물거리면 안 되는 거야? 땅콩 장수가 대놓고 야유한다. 나한테는 귀도 없다는 듯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없다. 기차에서 보내는 1시간조차 내 몸은 남자고 가슴은 넉마를 뭉쳐 만들었다. 그래서 뭐? 이 도시를 다 뒤져도 나만큼 진정 여자다운 여자는 찾기 힘들걸? 이렇게 붐비는 중에 다리 없는 거지가 바퀴 달린 판자를 타고 사람들 발 위로 바퀴를 굴리며 통로를 지나간다. 동전 하나만 줘요. 거지가 징징거린다. 사람들이 그에게 소리친다. 이 와중에 지나가겠다고? 눈이 없는 거야 뭐야. 난 어디서라고? 내 머리 위? 거지도 지지 않고 소리친다. 당신도 다리를 잘라보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겠지. 정말이지 나는 웃고 또 웃는다. 이래서 내가 기차를 좋아한다. 누가 기차를 불태울지라도 일터에 수업에 가족에게 가려는 우리 의지를 막을 수 없다. 갈 데가 있기만 하다면 모든 기차는 영화 같다. 기차에서 나는 표정을, 몸의 움직임을, 목소리를, 싸움을 관찰한다. 이게 나 같은 사람이 배우는 방식이다. 기차가 흔들리며 속도를 올리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자 나는 손가락 끝을 천장에 대고 몸을 쭉 펴서 키를 늘리며 데브네스 씨의 연기 수업을 준비한다. 데브네스 씨의 집. 그는 의자에 앉아 찻잔 받침에 차를 따라 마신다. 그렇게 하면 차가 빨리 식어서 후후 불 필요가 없으니까. 배우 지망생들을 이용해 먹는 연기 코치들에 대해서는 나도 들어봤지만 데브네스 씨는 다르다. 그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젊었을 때 직접 영화를 감독할 기회가 생겼는데 뭄바이로 가서 최소한 6달은 있어야 했단다. 당시 그의 노모가 입원해 있었다. 그는 자기 꿈을 조치려 어머니를 버리는 괴물이 아니었다. 목표를 희생하고 어머니 곁에 머문 거다. 그가 우리에게 이 슬픈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나는 그가 우는 모습을 그때 딱 한 번 봤다. 데브네스 씨 발치에는 학생 6명이 앉아있다. 전개기사 브리제 씨, 마법의 피부병 연고를 파는 루멜리, 보험사 직원 펀지, 간호사 공부를 하는 라다, 아버지의 펜 잉크 충전 사업장에서 격리 일을 돕는 조이타, 질문을 던지면 웃기만 하는 쿠마르는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아끼고 아껴서 한 수업당 50루피를 낸다. 오늘은 우리 무대인 이 거실에서 식탁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남자가 아내를 의심하는 장면을 연습한다. 열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몇 명의 연기가 끝나고 내 차례가 된다. 모니터링 영상을 찍으려 바닥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방 가운데로 나가 고개를 돌린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벽에 걸린 데브네스 씨의 양친 고인이 된 두 분이 엄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본다. 선풍기가 최대 속도로 돌고 있음에도 열기가 느껴진다. 나의 예술적인 연기를 보여줄 시간이다. 이번 상대역은 전기기사 브리젯이다. 데브네스 씨가 우리에게 준 대본에 따르면 의심 많은 남편 브리젯 씨가 분노하며 내 어깨를 꽉 잡아야 한다. 하지만 브리젯 씨는 너무 살짝 잡는다. 난 어쩔 수 없이 역할에서 빠져나온다. 이게 아니지. 내가 꽃잎 잡듯 잡으면 내가 어떻게 격한 감정을 느끼겠어? 내가 제대로 해야 해. 분노를, 좌절감을 전달하라고. 데브네스 씨가 동의한다. 그는 배우가 못 느끼는데 관중이 어떻게 느끼겠냐고 늘 말해왔다. 나는 브리젯 씨의 어깨를 가볍게 쳐서 그를 화나게 만든다. 내 앞에서 좀 더 남자다워질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브리젯 씨가 뭐라고 중얼거리기에 내가 말한다. 뭐라고? 크게 말해. 한참 있다 브리젯 씨가 드디어 말한다. 어휴, 러블리.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들어야겠니? 결혼 장면을 반 남자랑 연기할 순 없어. 이 순간 시계가 11시를 알려 우리 모두 침묵한다. 나는 뺨이 확 달아오른다. 그래, 익숙한 상황이다. 길 위에서, 기차에서, 가게에서 숱하게 겪었다. 하지만 연기 수업에서까지, 그것도 브리젯 씨가? 그래서 그냥 그의 모욕을 버려버린다. 쓰레기 던지듯. 잘 들어 브리젯 씨. 넌 나한테 형제 같아. 그런데도 내가 너랑 로맨스 연기를 할 수 있으면 너도 나랑 로맨스 연기를 할 수 있어. 맞는 말이야. 데브네스 씨가 말한다. 영화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야지. 데브네스 씨가 브리젯 씨에게 한바탕 훈계를 한다. 그가 말을 잠시 멈추자 벽에 달린 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까지 들린다.